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타임스 인터뷰의 추부길 편집인입니다. 4월 총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정말 선택을 잘 하셔야 됩니다. 이번 선택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좌우합니다. 그런데 때 맞춰서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 교수 모임, 정교모라고 부르는데요. 이 정교모에서 문재인 정권, 그러니까 이 대한민국을 더 이상 문재인 정권에 맡기면 안 되는 100가지 이유를 제시를 했습니다. 오늘은 이제 마지막 시간인데요. 이 사회, 언론, 통계 분야입니다. 오늘 도움 말씀 주실 분은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의 이미연 교수 모셨습니다. 교수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또 뵙게 됩니다. 네. 이제 오늘 마지막 시간인데 사회, 언론, 통계 분야를 말씀해 주시기로 하셨는데 비전문가의 대중영합적 정책으로 국민복리가 퇴보됐다. 그러니까 말뿐인 국민복리라는 이야기인데요. 설명을 좀 해주시죠. 예, 그러니까 사실 국민복리라는 거는 꼭 필요한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돌아가도록 해야 되는 이제 그런 진지한 고민을 하고 해야 되는데 그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없이 그냥 전체에게 쫙 뿌려서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선별적 복지가 이제 보편적 복지로 가는 건데요. 그러니까 이제 의료보험 같은 거 예를 든다 그러면 사실은 이제 그 재난적 의료비라고 하죠. 그러니까 생계비의 일정 비율 이상의 의료비가 차지하는 경우를 재난적 의료비라고 하는데 사실은 재난적 의료비의 경우에 지원을 해주는 게 국민들에게는 가장 도움이 됩니다. 그렇죠. 꼭 필요한 사람한테 가는 것이니까. 근데 그렇게 안 하고 우리는 지금 보험으로 이제 커버할 수 있는 범위를 늘리는 쪽으로 가고 있거든요. 예. 그걸 늘리면 사실은 돈이 많은 사람도 똑같은 혜택을 받습니다. 그리고 대상 숫자가 엄청 많기 때문에 엄청난 지원이 필요합니다. 근데 이제 이 지원을 그 절반, 심지어는 한 4분의 1만 써도 재난적 의료비 지원할 수가 있는데 이제 그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죠. 근데 정말 이제 제가 이제 궁금한 거는 이게 정말 전문성이 없어서 몰라서 그러는 건지. 몰라서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럴까요? 그럼 저희 잘못 뽑았네요. 그러니까 지금 뭐 거는. 보니까 지금 이재명 지사가 재난기본소득을 하는데 부천시장이 반대를 했지 않습니까? 전체에게 주기보다는 차라리 그 돈 가지고 진짜 어려운 중소기업들을 돕는 게 훨씬 더 낫지 않냐 그랬더니 이재명 지사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게 선별적으로 하는 것 자체가 파퓰리즘이다. 근데 저는 그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겠는데 파퓰리즘이라는 것은 그냥 자기들이 뭐 방금 말씀하신 것 같이 대상을 가리지 않고 막 뿌리는 거, 현금 뿌리는 거, 공중에 살포하는 거 이게 파퓰리즘 아닙니까? 저는 그 이재명 지사 말은 약간 그 아무 말 대잔치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맞아요. 그게 아무 말 대잔치 것 같아요. 그 다음 지적을 하신 게 이제 설익은 좌파 논리를 이야기했는데 야, 이 좌파 논리라는 것 자체를 말로 설명하기가 어려워요. 이게 보니까 이럴 때는 이렇고 저럴 때는 저렇고 그러는데 좀 정리를 좀 해주시겠어요? 사실 뭐 그 논리가 없는 것 같고요. 이 전문가들의 목소리는 완전 실정된 것이 아닌가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이게 북핵 해결 그 외교 사기극 같은 경우에 그리고 문재인 정부가 그 중재자를 자처했거든요. 근데 중재는 누가 하는 거예요? A와 B가 싸울 때 제3자가 하는 겁니다. 그렇죠. A나 B가 중재를 하면 안 되죠. 근데 이 지금 북핵 문제의 직접 당사자 누굽니까? 우리 한국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근데 우리가 무슨 중재자를 하냐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몰라서 그러는 건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전문성의 실종의 문제인지 다른 의도가 있는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문제가 되는 그 정책들 그 무슨 우한 폐렴 그 바이러스 차단도 사실은 가장 쉬운 창문 닫아야 되는데 안 닫고 있다가 모기장 열고 방역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4대강 보철거도 사실 그렇게 돈 들여서 만들어 놓은 거를 왜 그렇게 급하게 철거를 합니까? 그러니까 철거하는 거는 사실 쉽거든요. 맘만 먹으면 언제든지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도 돈 많이 들어요? 철거하는 것도? 그렇죠. 근데 뭐 어려운 기술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지켜보면서 정말 문제가 뭔지 파악을 하고 이건 정말 볼을 놔두면 정말 심각하다. 이게 규명이 되면 그때 가서 해도 늦지 않은데 이렇게까지 급하게 하는 거는 뭐 똑같은 의문입니다. 이게 단순한 그 전문성의 실종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오히려 그 좌파 논리에 가고자 하는 방향하고 부합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 싶습니다. 어설픈 지식이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탈원전을 할 때도 보니까 영화 한 편 보고 그렇게 하는 것도 있지만 이번에 이제 우한 코로나 봐도 독일이 그렇게 많은 확진자가 있으면서 사망률이 굉장히 낮은 이유가 있더라고요. 뭐냐면 독일은 아예 메르켈 수상이
처음부터 이 우한 코로나 문제가 터졌을 때부터 완전히 전문가 집단에 맡겨가지고 예, 예. 공무원들이 의사결정을 못하도록 만든 것이 예. 오히려 그렇게 사망률을 낮춘 원인이 그렇죠. 됐다. 예. 그러면서 거기는 진즉 예. 입국자도 차단하지 않았습니까? 차단하고 그러니까 그것도 입국자 차단한 것도 정치 논리가 아니라 전문가들이 그렇게 하자 그러니까 무조건 그걸 따라서 한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제 우리는 뭐 전문가도 뭐 전혀 인정해주지도 않고 아무리 의사협회에서 말을 해도 정치 논리로 친중 그렇죠. 논리로 하는 거고 네. 이게 결국은 어떻게 보면 좌파 논리가 아닌가. 좌파라는 게 이게 뭐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기준도 없고 그냥 마음에 안 들면 뭐 그냥 안 하는 거 뭐 이런 것이 아닌가도 싶은데요. 근데 우리가 하여간 사실 예. 뭔가를 무너뜨리는 거는 예.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무너진 다음에 다시 세우는 건 아무나 할 수 없거든요. 예. 그리고 적어도 나라를 이끌어가는 사람들이라면 이 무너뜨린 다음에 어떻게 세울까에 대한 청사진을 확실하게 갖고 움직여야 되는데 그 청사진이 없이 그냥 일단 부시고 보자 하는 느낌이 들어서 예, 정말 총체적 난국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다음에 이제 지적하신 게 코드 인사를 들었어요. 무리한 네. 코드 인사. 네. 그래서 이제 내부 견제가 무력화됐다 그랬는데 말씀 좀 해주시죠. 아, 예. 제가 그 전에 책에서 본 건데요. 이게 외국에서 실험을 해봤습니다. 예. 이제 집단으로 나눠서 토론을 시켜보니까 생각이 같은 사람들끼리 토론을 시킨 경우하고 생각이 다른 사람을 섞어서 토론을 시킨 경우에 이 사람들이 토론에 참여하기 전에 했던 생각하고 토론 후에 자기 생각이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해봤는데 생각이 같은 사람들끼리 한 경우에는요. 중간에 있던 사람들이 더 극단으로 옮겨갔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섞여 있는 경우에는 토론 결과 그렇게 되질 않는데, 그래서 결국은 생각이 같은 사람끼리 가면은 한쪽 극단으로 쏠릴 수밖에 없거든요. 그 어쩔 수밖에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네, 예. 그러니까 지금 이 정부가 너무 한쪽으로 편향된 사람들이 모여 있기 때문에 사실은 문제를 제대로 보지 못하고, 예. 그러니까 상당 부분의 문제가 반쪽만 보는 거죠. 반쪽만 보니까 해결책도 자꾸 반쪽짜리 해결책이 나오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의사소통의 원리 가운데 제일 안 좋은 게 예. 토론이 없이 그러니까 모두가 좋다. 그러니까 그렇게 의사결정하는 게 이게 제일 나쁜 거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좌파 논리는 그렇게 지금 가고 있는 거고. 네. 왜냐하면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끼리만 모였으니까 그렇게 결정할 수밖에 없겠죠. 또 그 가운데서 살아남으려면 네. 먹고 살려면 그냥 무조건 옳소, 찬성 네. 이게 이제 공산주의로 가는 건데. 자, 그다음 이제 지적하신 게 이권 수탈 체제가 등장했다 그러는데 이건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러니까 지금 대표적인 사건이 유재수 사건인데요. 예. 유재수 사건 같은 게 만약에 전 정권에서 터졌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이 사람들 가만히 있지 않았을 것 같거든요. 그랬을 겁니다. 네. 예. 근데 이번에는 덥잖아요. 예. 예. 그 뭐가 다르냐? 음. 정권이 바뀌었다는 거에는 그러니까 이유를 찾을 수가 없어서 예. 결국 이제 끼리끼리 모여서 이제 힘을 갖다 보니까 그 자기들만의 어떤 그 불이한 이익 공동체가 생겨나면서 그 새로운 이권 수탈 체계가 확립된 게 아닌가. 예. 그러니까 제 분석이 틀렸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뭐 정확하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지난 시간에 제가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더불어민주당의 그 더불어가 모든 국민의 더불어가 아니라 우리 끼리끼리의 더불어. 네.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먹고 사는 데는 최고의 실력을 가지고 하여간 최고의 판을 벌려서 먹는다. 뭐 이런 평가를 내린 분들이 제법 많더라고요. 근데 사실 그 뭐 우리나라를 잠깐 벗어나서 지금 이제 공산주의 국가인 중국이나 그 북한을 보면은 그냥 답이 나오지 않나요? 거기서 지금 제일 잘 사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그 지도부만. 그러니까 지도부와 공산당원이 있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북한은 지금 평양 시민을 위해서 북한 인민 전체가 멸사봉공하는 네. 체제. 그리고 솔직히 평양 시민의 그 생활 수준은 예. 우리보다 결코 낮질 않습니다. 예. 예. 근데 그것만 보고 또 북한 좋다 그러니까 하여간 그렇다 치고. 그다음 지금 말씀하신 게 친노조 정책으로 노사 및 노노 갈등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 그랬는데. 예. 저희가 사실 지난번 그 박근혜 정부 때 가장 분노했던 게 그 최순실이라는 마쿠 세력이 다 흔들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예. 국정농단이라는 용어까지 사용을 했는데 지금은 마쿠 실세가 더 많은 것 같고요. 예. 더 답답한 거는 이제 이들이 정말 여러 가지 불법, 탈법 행위를 하는데 아무런 제지를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은 정말 국회 담장을 무너뜨려도
그리고 주총회장이 난입해서 건물을 부셔도 솜방망이 처벌하고 심지어는 지난번에 그 미 대사관에 진입했던 그 뭐죠? 대학생 진보연합인가요? 거기 학생들 완전히 정말 뭐 행여나 깨질세라 유리병 다루듯이 그렇게 모셔갔는데 얼마 전에 제가 그 동영상 하나 보고 너무 놀랐어요. 그 최근 잠실역에서 그 아마 50대 유튜버였던 것 같은데 예, 대통령 비판 전단을 돌리고 있었고요. 경찰이 다가가서 신분증 요구하니까 신분증이 없다라고 했다고 그 건장한 경찰관 2명이 막 그분의 머리를 바닥에 찍어 누르고 팔로 뒤로 이렇게 뒤로 돌려갖고 수갑 채워가는 저 정말 옛날에 그 대학생 때 그 데모하던 학생 때 끌려가던 그런 모습이어서 와 이게 지금 시대를 갑자기 한 20, 30년 뒤로 예, 돌아갔던 느낌이었습니다. 이 지난번에 미국 대사관 올담을 했던 대진년 학생들 예, 예. 그때는 그 이제 이 여성 학생들이 여성이 있으니까 남자 경찰이 함부로 못 한다 그래서 손대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때는 왜 그랬는데 이번에 또 그랬을까? 이분은 연세가 많으셔서 여자가 아닌가 보죠? 아, 그렇게 그냥 사람으로 봤나요? 자, 어찌됐건 그 이익단체의 권력화, 그것 때문에 국가기관이 지금 무력화됐다. 이제 그 말씀을 하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법무부 장관 임명. 네. 어떻게 보면 이 장관 임명,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인사청문회의 문제점이 여기서도 적나라하게 드러났는데 네. 이게 이제 지금 조국 장관을 가지고 지금 이야기하시는 거죠? 국민 네. 윤리 의식이 훼손됐다. 그렇죠. 설명 좀 해주시죠. 이게 뭐 제가 설명을 드릴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냥 온 국민이 정말 너무 분노해서 그 당시에 광화문에 얼마나 많은 분들이 나오셨습니까? 근데 뭐 다른 장관도 아니고 법무부 장관이거든요. 법과 정의를 집행해야 될 법무부 장관인데, 네, 그냥 한 가지만 묻고 싶습니다. 온 국민이 조국을 따라하면 이 나라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 그렇게 되면 베네수엘라 꼴이 나지 않을까 저는 그런 감히 생각을 해보는데 결국 지금 그 조국 문제가 정리된 게 아니고 지금도 네. 진행형이에요. 보니까 네. 이번에도 네. 지금 그 열린 민주당인가요? 그쪽 이제 비례대표 나온 사람들 몇몇이 조국 수호단체에 일했던 사람들이고 네. 지금도 조국은 전혀 죄가 없다라고 말하는 최광욱 청와대 비서관도 있고 이제 이번에 이제 또 열린민주당 비례 후보로 나왔지 않습니까? 네. 그런 면에서 이번 4월 총선은 우리 시청자들께서도 그렇겠지만 국민 여러분들이 조국이냐 아니냐 조국 같은 사람이 정말 죄가 없고 대한민국의 모든 사람들이 조국같이 살아도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그쪽을 찍으시면 될 것 같고 그건 아니다 싶으면 다른 당을 찍어야 되지 않겠나 이제 이런 생각도 듭니다. 이게 선거법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하여간 제가 당 이름은 이야기 안 했으니까 네. 자, 그 다음 이야기가 지금 조국 사태 국민의 네. 수치와 국민의 좌절 그랬는데 예.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 그 미국 법무부에서 나온 그 2019년 국가별 인권 보고서에서 그 한국의 부패상으로 조국 장관의 사건이 거론됐다고 합니다. 참 대단한 이게 영광입니까? 아니면 대단한 수치입니까? 그냥 이게? 대한민국 국격이 네. 와르르 예. 무너지는. 예.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국가별 인권 보고서를 따질 때 저도 이제 그걸 해마다 나오면 꼭 보는데 주로 우리가 이때까지 언론에서 보도할 때는 인권 보고서 나오면 제일 먼저 봤던 게 북한 걸 봤거든요. 네. 그러니까 북한에 대한 인권에 대해서 뭐라고 그랬는가. 예. 그 다음 보면 이제 중국 걸 좀 보고 중국에 대한 인권 보고 그랬는데 이번에는 특이하게도 한국의 인권 문제를 미국의 인권 보고서에서 봤다. 근데 예. 그것도 조국 문제다. 예. 고타플 법무부 장관. 그것도 법무부 장관이 야 이건 대한민국이 지금 어떻게 지금 외국에서 보고 있는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그런 거였다고 생각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알고 계시죠? 조국이 그렇게 대한민국을 만들었습니다. 자, 그 다음 지금 내용 보니까 이익 집단을 보호하려다가 국정 혼란을 자초했다 그랬는데 네.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그 당시에 사실은 조국 사태 옹호하기 위해서 마치 제도의 문제가 있었던 것처럼 그래서 이제 제도의 문제를 개선하겠다 해서 갑자기 뭐 정시 확대 정책을 들고 나왔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갑자기 지금 조국 때문에 조국의 예. 딸 때문에 입시제도가 바뀌었어요. 예. 그런데 솔직히 물론 그 당시 제도에 문제가 없었던 건 아닙니다. 예. 뭐 어느 제도나 항상 문제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제도상으로도 서류 위조하고 남의 논문 도용하는 거 이거 불법이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제도의 문제가 아니라 그 당시 제도상으로도 불법을 한 건데 마치 제도의 문제가 있었던 것처럼 그래서
예. 문제가 뭔지 제대로 파악을 못한 건지 아니면 보고 싶지 않았던 건지 보고 싶지 않았던 거. 대통령이 그랬지 않습니까? 조국에 대해서 마음의 빛을 많이 지고 있다 그랬으니까 그 빛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그 빛 때문에 진짜 그 자기가 뭐 진짜 봐야 될 거 못 본 것 그런 거 아닐까 싶어요. 마음의 빛은 국민들에게 줘야 되는 거 아닐까요? 글쎄 말입니다. 자, 그다음에 국민 간의 대립을 조장해서 국민 분열을 고착화시켰다 그랬는데 설명 좀 예. 해주시죠. 이게 바로 그겁니다. 예. 그 조국 사태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영역에 있어서 자기네 기회를 균등히 하고자 하는 그 헌법 가치를 철저히 배신하고 대통령은 끝까지 조국에 대한 마음의 빛을 얘기하고 있는데 방금 예.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마음의 빛은 국민들에게 져야 하는 거 아닌가요? 대통령으로 누가 뽑았습니까? 그 대통령에게 있어서 국민은 자신을 지지하는 사람들만 국민 아닌가요? 그럼 나머지 지지하지 않는 국민들은 뭐죠? 대통령이 있어서 어떤 존재인가 모르겠어요. 그냥 무시해도 되는 존재인가 그런 생각 들어요. 투명 인간인 투명인간. 겁니다. 예. 그다음 지적한 게 사과를 거부하는 무책임 정치의 극치라 그랬는데요. 예, 국민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확보하여야 할 책무가 있죠, 대통령에게는. 네. 그래서 세월호 당시에도 박근혜 대통령에게 그렇게 사과하라고 음. 했던 것 같은데 예. 뭐 세월호 못지않은 사건이 지금 벌어진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예. 근데 국민들은 단 한 번도 사과를 받지 못했습니다. 예. 사과는 일본만 하는 건가요? 일본에게는 그렇게 사과하라고 난리를 치면서 그러니까 대통령이 사과한 걸 본 적이 없고 지금 우한 코로나를 겪으면서도 결국은 초기 방역 실패 때문에 지금 이 난리를 겪고 있는데 대통령 한 번도 국민한테 사과를 한 적은 없어요. 네. 마스크 가지고는 사과를 했어요. 마스크. 뭐라고 했죠? 마스크 국민들한테 불편을 들어서 죄송하다 이 말은 했어요. 물론 그것도 사과라고 보기는 좀 그렇지만 예, 예. 하여간 사과는 먹는 것만 생각하지 국민들한테 하는 말의 사과는 저는 생각을 하지 않고 있지 않나. 자, 그 다음 지적하신 게 파당적 적폐청산으로 보편적 정의를 거부한다 그랬는데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그러니까 지금 계속 적폐청산을 부르짖고 있지만 이 정권이 들어선 이후에 또는 정권과 관련된 비리에 관련해서는 뭐 수사라고 말은 하지만 결과물이 나오는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강남 나이트클럽 그 버닝썬 사건 그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뭐 위안부야 지금 돼갖고 그냥 넘어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예, 예. 뭐 승리는 멀쩡하게 군대 갔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 정도면 이 보편적 정의가 아니라 그 자의적인 선택적 정의를 추구하고 있는 거 아닌가. 쉽게 말하면 우리 편이면 괜찮아 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러고 보니까 이 경찰청장이라고 불렀던 총장이라고 불렀죠. 그 사람만 구속되고 그냥 끝나버렸는데 대통령이 특별하게 수사 지시를 해가지고 뭐 나온 게 하나도 없잖아요. 지금. 그러니까요. 예. 수사 지시는 했는데 보편적 정의. 자, 그 다음에 이제 적폐청산을 내세우면서 장기 집권 토대를 구축했다 그랬는데 예, 20년 집권론도 그래서 나온 거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말은 적폐청산이지만 사실은 기존의 그 어떤 판을 바꾸자라는 생각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있던 그 기존의 기득권 세력은 그들이 보기에는 기득권 세력으로 보이는 기득권 세력을 밀어내고 이제 자기 편으로 새로운 그 세력을 구축하자. 그래서 그 20년 집권론도 나온 게 아닌가 싶은데요. 예. 지금 집권 3년 반, 이제 4년 차로 가고 있는데 겨우 지금 이거 집권했는데도 대한민국이 지금 이리 난리인데 자, 이해찬 대표 이야기대로 20년 집권하게 되면 대한민국이 어떻게 될까? 우리 시청자 여러분의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자, 그 다음 언론의 의용화로 견제 기능이 상실됐다 그랬는데 언론 문제가 나왔습니다. 예. 언론이 사실은 보도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보도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전혀 보도를 안 하는 건 아니고요. 어떤 사실에서 단편적으로만 조금 보도를 하기 때문에 사실은 그 정말 굉장히 이렇게 주의를 가지고 이걸 연결해서 보지 않으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잘 알 수가 없습니다. 예. 근데 또 단편적으로는 보도가 나오기 때문에 사람들은 보도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더 무섭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을 헷갈리게 만드는 헷갈리게 거죠. 만드는 거죠. 예. 그러니까 진실의 일부만 자꾸 던져주니까 아예 안 던져주면은 아 우리가 통제당하고 있구나라고 생각해서 찾아볼 생각이라도 하는데 사실은 이게 지금 나오지 않는 부분이 상당히 많다는 거를 모르시는 분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번에 이제 종편 채널인데
채널 A하고 TV조선이 이제 방통위 심사위에서 보류가 됐잖아요. 예. 승인 보류가 됐는데 그 이유가 저는 보니까 예. 이유가 좀 깜짝 놀랐어요. 이유가 뭐였어요? 공정성 침해라는 거죠. 그러니까 TV조선이나 채널A가 방송 보도를 할 때 보도에서 공정하지 않다. 예. 자, 그러면 TV조선이나 채널A가 공정하지 않으면 시청자 여러분, KBS, MBC 어떻게 보셨어요? 그 스트레이트라든지 뭐 김재동이 나와서 한 뉴스, 그 다음에 이런 거, 이건 공정한가요? 그러면 그 지금 KBS나 MBC의 공정성하고 채널A나 TV조선의 공정성 어디가 더 심하다고 보십니까? 그런데 지금 방송통신위원회는 TV조선과 채널A가 심하게 공정성을 훼손했다라고 보고 KBS, MBC에서는 전혀 이야기 않고 있고 지금 그런 일들이 벌어졌어요. 아, 근데 제가 보기엔 채널A나 그 TV조선조차도 사실은 100% 다 보도하고 있는 거는 아니고 나름 굉장히 자제를 하는 것 같은데. 예, 제가 이제 그쪽 보도 그렇군요. 쪽의 사람의 이야기 들었는데 자신들은 진짜 조심스럽게 보도를 한다고 그러는데 네. 그나마 이제 그런 결론이 내려졌다는 거. 견제 기능이 상실되면은 결국은 피해를 보는 것은 국민이고 또 결국은 나라가 손해를 보는 건데. 예, 근데 이제 이 예. 견제 기능이 상실된 게 저는 이제 무서운 게요. 과거 독재 정권 시대에는 사실은 언론사 외부에서 견제를 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정말 용기 있는 기자가 보도합니다. 음. 보도하고 붙들려 가서 혼났어요. 근데 지금은 그 견제가 내부에서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예. 언론사 내부에서 민노총 등 언론 노조를 통해서 이루어지다 보니까 아무리 용기가 있어도 기사가 나오질 못합니다. 이제 그래서 더 심각한 것 같아요. 예. 그래도 살아있는 언론들이 있습니다. 우리 와이타임스도 살아있는 언론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지적하신 게 표현의 자유 침해해서 주권자 국민을 무시했다 그랬는데 설명해 주시죠. 예,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거하고 연결되는 건데요. 예. 이제 그렇게 해서 언론의 보도가 안 나온 것들이 유튜브나 뭐 이런 데 나오면은 예. 그러면 이제 우리가 팩트 체크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근데 이제 팩트 체크를 하기 전에 그냥 가짜 뉴스라고 매도를 해버리거든요. 예. 예, 그래서 그렇게 되면 이제 국민은 사실은 능동적인 주권자가 아니라 수동적인 동원의 대상으로 전락하는 거고요. 예.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뭐 언뜻 보기에는 과거에 비하면은 언론과 표현의 자유가 훨씬 더 이렇게 고양된 것 같은데 실질을 들여다보면 이게 이제 속빈 당정 같은 셈입니다. 예. 지금 이제 가짜 뉴스 이야기가 나오는데 가짜 뉴스를 제일 많이 퍼뜨리는 곳이 청와대다라는 언론의 지적도 있었지 않습니까? 대통령부터 가짜 뉴스를 이야기하니까 네. 이 도대체 뭘 가짜 뉴스라고 이야기될지 민주당이 가짜 뉴스를 퍼뜨린 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보고 싶은 팩트가 있을 거고요. 예. 그 팩트와 맞지 않는 건 다 가짜라고 그러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안 들면 가짜 뉴스다. 예. 이게 진실의 여부와 네. 관계없이 네. 그것이 결국은 주권자 국민을 무시하는 거다. 네. 이제 그런 이야기죠. 그다음 이제 지적하신 게 같은 이제 관점에서 이야기되는 게 여론 조작 이야기를 지금 예. 꺼내셨는데 여론 조작으로 그릇된 정책을 뒷받침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그 발표되는 여론 조사들이 사실은 그 질문 같은 게 좀 많이 편향돼 있고요. 예. 그다음에 또 이제 여론 조사를 할 때는 이제 그 표본 집단이라는 게 있는데 그 표본 집단에 그 대통령 지지 집단이 과잉 표집돼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우리 편한테만 물어보면 당연히 잘한다 그러죠. 근데 이제 그렇게 해갖고 이게 이제 마치 전체 국민의 의사인양 발표하니까 그 여론조사는 심각하게 그 공정성을 상실하고 오히려 여론 조사라기보다는 여론 조작의 도구가 되고 있는 거 아닌가 이제 우려스럽습니다. 예, 우리 와이타임스가 올 1월 달에 특종으로 보도를 했던 것이 지난해 KBS의 이 선거 여론조사가 잘못됐다. 그 다음에 또 한 번 저희들이 리얼미터의 여론조사가 얼마나 잘못됐는가를 한번 보도를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이제 방금 이 교수님 말씀하신 것 같이 이 친문재인 집단이 거의 60%, 63% 가까이가 편집되어 있으니까 네. 당연히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 근데 63% 정도가 편집되어 있는 상황에서 지지율이 40몇 % 나왔다는 것이 오히려 지금 문제가 되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또 그걸 또 진짜라고 언론들이 이렇게 나팔을 부는 것이 지금 대한민국의 상황이 아닌가 그런 것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거짓과 선동으로 위기에 빠진 자유민주 체제를 지금 말씀하셨는데 설명을 좀 그러니까 해주시죠. 이제 앞에 말씀드린 것들하고 연결되는데요. 이제 언론을 통해서 모든 정보가 공개되는 게 아니라 선별적으로 정보가 제공되고요.
그다음에 여론조사는 그 결과가 왜곡이 돼 있고 그거를 보는 국민은 그러면 사실은 진실을 보는 게 아니라 왜곡된 진실을 보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자유민주주의가 제대로 되려면 국민들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사실은 선택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가 제대로 제공이 안 되니까 결국 까딱하면은 이게 이제 중우 정치가 돼버릴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대통령부터 통계를 왜곡하고 네. 뭐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가지고 국민들한테 이게 전부다라고 설명을 하니까 네. 국민들은 진짜 가짜 뉴스 또는 왜곡 과장된 뉴스를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고 그것이 여론을 잘못 형성하는 지금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예. 자, 그다음 이제 이야기가 바로 그 내용이네요. 통계 조작. 예. 그래서 교묘하게 국민을 기만하고 있다는 건데 말씀해 주시죠. 그러니까 이제 통계라는 게 사실은 있는 현실이 어떤가 우리가 전체적인 그림을 파악하기 위해서 사실 통계 수치를 인용을 하는 건데 예. 그걸 자꾸 이제 부분적으로 이렇게 자료를 따오기 시작하면은 의미가 없죠. 그러니까 이제 말씀드리면 이제 그 청년 실업자가 늘었는데 이제 그거는 반영이 안 되고 단기 취업자와 노인 아르바이트가 증가한 것만 가지고 전체적인 그 고용률을 뽑아버리면은 고용률은 마치 증가한 것처럼 실업 문제가 해결될 것처럼 이렇게 보이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제 통계 쪽은 잘 몰라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러니까 통계를 통해서 상당 부분 왜곡돼 있는 것 같고요. 이게 이제 다음 말씀드릴 주제하고 연결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예. 예. 지금 이제 그 통계 행정의 길들이기 이 이야기는 사실은 통계청 문제가 아닌가 싶은데 설명 좀 네. 해주시죠. 그래서 이제 심지어는 그 갑작스러운 통계청장 경질까지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제 그렇죠. 사실은 그때 그 통계청장 임명할 때도 그 정부에서 뭐라 그랬죠? 개혁 성향의 노동 경제학서로서 소득주도 성장 지원의 적임자라 하면서 임명을 했는데 황수경 청장이었던가요? 예. 근데 네. 그 통계청장은 그야말로 객관적이 되는데 그런 네. 사람을 뽑으면 되는 거예요, 그게? 1, 2분기 그 소득 하위 20% 네. 가계소득 감소했다고 발표했는데 제가 듣기로는 그게 이제 그동안 그 통계를 안 뽑았었답니다. 별로 네. 의미가 없었기 때문에. 근데 정부에서 하라 그러니까 과거에는 이제 뽑을 때도 표본 집단이 굉장히 적게 가져갔었나 봐요. 네. 근데 그러니까 그럼 제대로 뽑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대로 숫자를 쫙 늘려서 이제 쫙 늘리다 보면은 노령 인구도 많이 들어가게 되겠죠. 예. 그러면은 이제 아무래도 노인들이 소득이 적으니까 숫자는 감소되는 걸로. 그러니까 사실 이게 정확한 수치인데 예. 이 결과가 나와버리니까는 정부에서 원했던 결과가 아닌 거죠. 아니 그런다고 통계청장을 바꾸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또 새로 되신 분은 정부 정책에 좋은 통계를 만드는 것으로 보답하겠다. 이러면 그냥 통계의 객관성은 사망하는 거죠. 그런 통계는 예. 저 통계청장이 안 해도 언론사, 친여 언론사가 다 자기들이 만들어서 하는 건데 뭐 통계청 그 엄청난 조직 가지고 예산 들어가면서 그런 거 하는지 모르겠어요. 하여간 지금 대한민국은 통계를 믿을 수 없는 세상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진짜 뭐가 진짜인지를 모르는 그런 세상이 됐는데 자 벌써 마지막이네요. 네. 이제 20번째 자유시민 요구에 대해서 철저히 묵살을 했다. 이걸 들었는데요. 예, 그러니까 이제 아까도 계속 말씀하셨잖아요. 우리는 국민이 아니냐. 사실 2019년 9월부터 본격적으로 광화문을 비롯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거리로 나왔고요. 그리고 또 시민 단체들도 많이 결성이 됐고, 그리고 저희 같은 전교모도 6천여 명에 달하는 교수들이 수차례 지금 시국선언, 뭐 성명, 항의행사 등등등등 했는데 정말 대답 없는 메아리거든요. 들은 척도 안 해요. 네. 근데 하여간 뭐 지금 대통령도 그렇고 청와대도 그렇고 집권 여당도 그렇고 뭐 민노총이나 뭐 이런 데서 이야기하면 그냥 대표부터 당대표가 달려가서 들어주는데 교수들 6천 명이 모여서 시국선 했다. 이거 어마어마한 사건 아닙니까? 근데 그런 것에 대해서 반응을 일절 보이는 데가 없어요. 이 민주당도 집권 여당도 그렇고. 자, 이렇게 국민의 소리를 무시해가지고 제대로 정권이 유지될 수 있을지. 이제 그래서 요즘에 이제 흔히 나오는 이야기가 과연 문재인 정권이 끝까지 임기를 마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도 바로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예. 자, 오늘 이제 대한민국을 더 이상 문재인 정권에 맡길 수 없는 100가지 이유 가운데서 이제 사회, 언론, 통계 분야에 대해서 이제 또 말씀 나눠봤는데 오늘이 마지막 시간입니다.
그동안에 여러분께서 한 100가지를 전부 들어보셨는데 소감이 어떻게 드신지 모르겠습니다. 이 100가지를 들어보셨다 그러면 앞으로 대한민국을 어떻게 하는 게 좋겠다. 아마 여러분들의 판단도 섰을 걸로 봅니다. 오늘 마지막 시간 도움 말씀 주신 분은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의 이미연 교수님이었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